네, 두 분 시장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하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또 흘러요. 네, 질질 흘러가지고 뭐 특별한 재료가 포착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수급이죠. 수급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질 않고 있고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이 정치판이나 지금 주식시장이나 똑같죠. 천수답처럼 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뭔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도 보면은 이렇게 뭐 M&A도 있고 많지 뭐 찢었다가 분할했다가 뭐 붙였다가 뭐 이름 바꿨다가 뭐 그죠? 도구 플레이트예요.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뭐 방위산업 이야기도 하면서 한화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예전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 테크니였고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이 삼성 탈레스였는데 요 두 기업들이 저한테 좀 낯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아시겠지만 저도 군복무를 하면서 네네. 포병 병과에 있었는데 K9 자주포를 삼성 테크니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측 장비할 때 레이저 측정기하고 포병 관측 장비를 삼성 탈레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익숙한 종목들이고 네. 그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해주고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까지도 진행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 방산 기업에 대한 우려가 부식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꾸준하게 드릴 때 우리가 이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아는데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수주의 이 사이클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증설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런 정세적인 관세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다가 설비나 공장을 증설하기보다는 해외 현지화하는 과정 속이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미국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뭐 항공기까지도 MRO 사업을 이제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정말 안타까운 뉴스지만 방산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 보통 좋은 뉴스가 안 나오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이 방위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나오면서 어떤 이렇게 좀 경기가 이렇게 있죠. 약간 북쪽이랑 남쪽이랑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더욱더 이 해당 국가들에서 방위에 대한 중요성은 좀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이런 방위 물품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자주포나 전차 같은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이제 핀즈하우스피츠 자주포랑 우리나라 K9 전차, 그다음에 미국의 K1 전차랑 우리나라 K2 이런 전차들이 가성비를 비교했을 때 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2배에서 3배 이상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외 바이어들이 긍정적으로 봐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방위 산업이 들어있는 운송 장비 측에서도 어제 오늘 제외하고는 단기 차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완성차 쪽에서 단기 차익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운송 장비 쪽에서도 단기적인 차익 시장이 나왔었는데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간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 산업을 바라보는 자세를 고쳐앉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위 산업 그렇죠.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이러면은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해외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유일한 그 분단 국가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은 장점, 아이러니하지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군수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내고 뭐 국방비 지출, 뭐 해외에서 무기 수입하는 미국의 무기 우리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는 뭐 방위 산업체에 대한 그 이미지가 올라갔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은 이게 B2C,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기를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의 소총을 하나씩 구매 이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특수한 거래들이 많이 있어서 성장성에 조금 약점이 있었다. 이런 건 아직도 좀 할 수 있는데 방산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김신 팀장님 보시죠. 이제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시장에서 세계 10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서 그렇다고. 10위인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게 되었을 때 1위부터 3위가 굉장히 꽉 잡고 있고 4위부터 9위까지는 점유율이 고만고만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얼마만큼 조금 더 파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폴란드에 이어서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의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전쟁이 또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2C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오히려 B2B 혹은 B2 국가가 그래도 네.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아무래도 뭐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특히나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점이 좀 부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협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의 또 반사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국가 간에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방산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적도 좋고 올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23년 역대 최대 수주를 받았던 것 그 이상을 보여줄 거야 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얼마만큼 더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물론 유럽산을 계속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네. 그들이 공장을 갑자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의 경쟁력이 그래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도 가격에 대한 경쟁력, 이거 하나만 우리가 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 방산 종목군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을 했던 만큼 약간의 단기 차익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당장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약간의 차익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 기업은 역시 한국항공우주 카이하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에요. 방산 내에서도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요즘 보면 인도하고 파키스탄 분쟁이 있었죠. 공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산 J-10C, 뭐 이게 스텔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중국산 전투기,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를 쓰는 모양이에요. 인도가 프랑스제 라파를 쓰고 라팔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12대가.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지금 외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KF-21 전투기가 있죠. 그래서 뭐 그거 효과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지분 매각이 있나? 저는 주가가 이렇게 강하면은 한국항공우주에 이제 실제 지분이 제일 많은데,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죠. 그리고 또 뭐 이런 데가 지분을 거기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형태라서, 예전에 아까 뭐 사명 변경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삼성 테크윈이 뭘로 바뀌고 토탈로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구조조정을 막 하고, 이제 방산이라는 데가 이익이 막 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대기업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서 만든 형태가 지금 그런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한화 계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도 그때 이제 병합이 많이 됐어요. 삼성항공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수출입은행이 들어갔잖아요. 날았더니. 근데 그걸 언젠가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내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언제 이 지분을 내놓을지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죠. 저도 예전에 몰라요. 뭐 하나오션이나 H&M도 다 그런 리스크들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그다음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또 앵커님께서 이제 외신 봐주신 것처럼 그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뭐 KF-20 전투기 이런 것들보다 뭐 성능이 떨어지고 뭐 추락했다 이런 뉴스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작 좀 반사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 한국항공우주를 다룬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실적은 발표했습니다. 네. 4월 30일에 실적 발표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랑 LIG 넥슨 같은 게 호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4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이 20%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항공우주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과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는 지적적 리스크, 근데 그 부분에서는 육상보다는 항공 쪽으로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투기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다소 감소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인도, 파키스탄 쪽으로 우리나라에 전투기가 수출됐을 때는 수주가 8조 5천억 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그 전망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재료 소멸은 나왔고 그다음에 정말 말맞다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에서 우리나라를 수주를 줬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매수 관점 보시되 이제 뉴스가 이제 재료가 소멸되고 다시 한번 기대감 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시기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경제 방송이 대부분 그렇죠. 시세가 움직이면은 그쪽에 시선이 다 가고 대부분 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근데 어떤 다른 시각이 좀 있을까 이런 건데 혹시 개인만의 생각 맞고 틀리고는 물론 중요하죠.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 10번의 뷰나 뭘 얘기했는데 8번을 틀려. 그러면 그건 이상하죠. 최소한 6번은 맞아야 되지만 맞고 틀리고보다는 이제 김시은 팀장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뭐 한 주장 뭐 이런 거.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원래 방산 4대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에어로도 있고 현대로템, LIG 넥슨 그리고 이제 이들 섹터가 전고점 부근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종목군이 한국항공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종목이 끝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보게 되면은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 연속성이 상당합니다. 네. 결국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수급에 대한 측면에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들, 그럼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쪽이 연기금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최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한 게 또 이 기업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 SK하이닉스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혹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연기금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추세가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이들 종목군들이 뭐 투신처럼 단기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이제 단타성 물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여기서의 오늘 기관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충분히 전고점 부근을 트라이하고 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염두해 두셔야 하는 것은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격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의 주의만 조금 해주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손절 라인 때만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한다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9조 원 좀 넘었어요. 이게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요. 사실은 이익을 내는 걸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비쌀 수 있고 다만 잠재적인 그걸 봤을 때는 쌀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고 저도 자주 가봤어요. 그 먼 데를 탐방을 갔는데 일단 예전에 삼천포였던데 지금 사천으로 바뀌었죠.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산만 넷으로 털어도 3조 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 근데 그때 시가총액이 뭐 우리 3만 원대여서 그때 3조였거든. 지금은 이제 9조 원이고. 제가 너무 편해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연기금 매수하셨는데 또 우리 주제가 처음에 타이틀이 국부펀드였잖아요. 국부펀드가 미국도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 뭐 경제안보 관련된 기업들을 국가의 운용 자산으로 주식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리딩방 2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앵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탑4 중에 높은 축인데 주가 순 자산 비율 했을 때는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 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가 안 되는데 PBR은 8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주가 수익 비율 기준 했을 때는 35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같은 주가 했을 때 실적이 작다 보니까 퍼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사천군 이런 곳들에 있는 자산도 이제 중간 자산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PBR이 5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산 기업들은 어떤 종목을 사셔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 종목들이 갖고 있는 색깔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전이 나왔다, 뭐 전차 수출이 나왔다, 자주포 수출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현대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다음에 뭐 항공기나 우주선에 대한 개발, 뭐 수출,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수급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휘 전투 체계나 아니면 뭐 아이언돔, 뭐 미사일 격추 이런 아이디어 나왔을 때는 LIG 넥선이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내가 만약 투자금이 정말 많아가지고 모든 종목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고르게 모든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음봉에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내가 뭐 보병 나왔다. 아니면 포병 나왔다. 아니면 내가 항공에 관심이 많다. 이러셨을 때는 엔터처럼 내가 잘 아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LIG 넥슨이 어제 호실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뭐 절대치로 호실적인지 아니면 대부분 지금 방산 기업들이 뭐 전년 동기 대비 내지는 뭐 MOM 뭐 전분기 대비 QOQ 뭐 YOY MOM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비율이 늘어서인지 하여튼 호실적. LIG 넥슨 주가도 오늘 조금 반응이 있죠. 어제 올라가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어제 올라갔던 LIG 것은 넥슨이 카이 지분을 가져가나? 이제 어제 올라갔던 것은 네. 이제 또 과하게 급등했다 보니까 과하게? 이제 20%대가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매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트라이하고 있는데 이제 20%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상한가를 갈까 말까 이제 긴가민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의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실현하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기관 쪽에서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의 외국인이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약간의 윗꼬리가 나왔을 때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리드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또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차익 매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네. 잘 나왔을까? 이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있는데 그 눈높이 더 이상 뭐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뭐 대충 예상치가 있는데 예상보다 더 좋게 잘 나온 거죠. 네,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럼 방산이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슨도 그렇고 네.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면 충분히 그만한 주가의 위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방산 피어 대비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방산 종목군들 바닥권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와 있어도 이제 저평가 상태는 맞기는 해요. 네.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 대비했을 때 그런 점들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실적 섹터, 실적 시즌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LIG 넥스원은 이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좋아하는 이슈를 계속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은 특별한 제가 재료가 있나요? 현대로템은 제가 좀 종종 방위산업에서 내가 중소형주를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탑픽으로 권해드리는 종목이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현대로템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에도 뭐 동유럽 쪽에도 뭐 K2 전차에 대한 수출 기대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나 수급적으로나 뭐 차트상으로나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주가 수익 비율도 방위산업 중에서 저는 가장 낮다라고 보고 있고 10의 선행포가 17.81, 그다음에 PBR은 6.21 정도이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을 쓸 때는 방산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다. 그다음에 자산 기준을 쓸 때는
이 현대 롯데보다 저평가인 종목은 있지만 7.92, 6.21도 그렇게 높은 PBR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적 증가폭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뭐 ROE 이런 것들 봤을 때 가장 방산주에서는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롯데입니다라고 검색했을 때 거의 일주일 단위로 수주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이라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적금 넣듯이 일주일에 한 주나 뭐 일주일에 두 주씩 이렇게 모아갔을 때는 드라이빙 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제가 방위 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단기 차익 시점은 우리 뭐 한국이랑 MRO 관련해서 뭐 같이 안 할 거다 혹은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모두 다 이제 협정된 다음에 추가적인 수주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뉴스만 귀 기울여 보신 다음에 그때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걸 좀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산의 약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해진 그 매출이나 고정적인 것은 관급이나 이 국가 상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민수, 그러니까 군수와 민수를 대부분 나누잖아요. 현대 로템도 보면은 이제 군수 쪽은 궤도 레일이고 뭐 민수 쪽은 고속 전차인가요? 네, 이렇게 철도, 네. 뭐 한국항공우주도 맞아요. MRO 같은 거 이렇게 민수로 나누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한화 시스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하나그룹 내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개인적으로 하여튼 한화 시스템은 어떻게 봐요? 네, 저도 이제 하나 시스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한화 같아요. 시스템이 조선? 이제 조선 필리조선소 이제 인수에 대한 내용들, 지분에 지분?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도 섹터 두 가지 좀 겹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스토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걸리고 있는 게 이 종목이 5월 MSCI 편입이 될 것이라고 유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후보군으로. 같아요. 이제 후보군으로 유력하다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뭐 80%에서 90%다라고 하는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벤트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이전까지 패시브 수급을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 또 어느 정도 기대감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네. 저는 지금 하나 시스템 뭐 내용들 스토리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5월 MSCI 리뷰 발표가 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시간텀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가격대는 조금 그렇다. 하지만 뭐 회사 내용은 좋다. 뭐 이렇게. 자, 방산을 조금 쭉 한번 여러 가지 다뤄봤습니다. 시장 후벼 파기였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